우리 대한민국 실정을 놓고 풀어갑니다. 국제권은 일단은 놔놓고, 요거부터 우리가 급한 거니까. 직장이라는 개념을 갖느냐, 사회학교라는 개념을 갖느냐. 요 개념 정리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사회는 직장이 아니고 학교예요. 우리가 현장 실습 학교가 사회입니다. 그것이 지금 직장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가 만들어 놓고 그 방법을 가져 들어왔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직장인가? 사회학교인가? 요걸 지금 우리가 현장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는 전부 다 몸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학교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졸업할 시간이 있는 거죠. 이거는 평생 직장이 아니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왔는가? 어떤 조건을 내가 무엇을 배울 건가에 따라 가지고 너는 한 10년 만에 요 퇴직 그러면 이제 졸업이라고 가야 되는 거죠. 졸업 10년 동안 내가 여기서 많이 성장을 했고 요만큼이면 나는 사회에 나가서 내 할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가 졸업.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20년 다닌다, 내가. 20년 다니면 10년 다닌 것보다 더 질량 높은 공부를 할 때. 그럴 때 20년을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럼 20년 다니고 나서 이 사람을 졸업시킬 거냐? 아니면 지금 이 명예퇴직이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지금 쳐내는 거죠. 왜? 네가 여기서 열심히 하는 일을 할 때가 있고 지금은 열심히 해도 능률이 안 오르고 네 발전이 더 안 될 때 이 직장에서 쳐내야 되는 겁니다. 네는 여기서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여기서 이제 네 공부는 끝났네? 나가라. 여기 명예퇴직을 할 사람들 신청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졸업할 사람 신청해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럼 졸업할게요 이러니까 그러면 나가서 네가 조금 활동할 경기를 내가 줄 테니까 나가서 이제부터 우리 직장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난 직장 소리를 참 하기 싫어요. 우리 재단에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죠. 우리 재단에서 너희들을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을 이제 10년 동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는 나가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니까 활동하는데 조금의 자금은 필요할 것이다. 많이는 못 주지만 요거는 대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요렇게 해준다면 이거는 부모님이 자식을 키워가지고 자식이 사회에서 내가 뭘 해보고 싶어 하니까 풍부하게 돈은 못 주지만 요걸 가져가서 네가 조그만 미천을 삼아서 뭘 한번 해봐라. 이러고 사회에 내보내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직장이라는 이곳에서 이것을 우리 재단을 운영하듯이 우리 가족을 키우듯이 요렇게 했더라면 이 문화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직장은 네가 일하고 먹고 살고 노동을 해가지고 대가를 받아갖고 먹고 살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사람을 키우는 곳이에요. 이 서양에서 하는 걸 그대로 들어와갖고 그대로 해갖고 노동자를 만들고 노동을 시키고 이게 지금 노예를 만들어가는 이런 버전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죠. 평생 노예?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평생 노예. 말을 이렇게 하기는 끔찍하죠. 평생 직장이라는 거 이야기하면 평생 노예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쪽에서 얼마씩 돈을 받고 일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일은 질량에 따라서 노동비가 달리 나와요. 질량이 좋은 거를 하면 노동비를 더 줄 것이고 질량이 조금 낮은 거를 하면 노동비를 좀 작게 줄 것이고 강내에 옥수수 추수만 하면은 추수하면서 먹고 살 것만 줄 것이고 뭔가 일의 질량에 따라서 노동비가 달리 나오는 것이 노동자고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예. 우리가 노예 짓을 하면서 대우를 해달라. 잘들 한다. 평생 직장. 네가 질량 없는 일을 하고 가면 갈수록 호봉수를 올리갖고 주게끔 때가 있는데 그걸 평생도록 미기 살리달라고 그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럼 할 게 없어서 눈치 봐가면서 봉급 받아먹고 있어요. 봉급을 좀 많이 받는 사람들 전부 다 눈치 보고 받거든요. 저 밑에 금방 들어온 사람 있죠? 엄청 바빠요. 눈코털제도 없고 어디 화장실 가갖고 군기 볼려가도 없다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끔 작게 주면서도 열심히 해요. 비용을 작게 주는데도 엄청나게 열심히 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끌면서 조금씩 1년, 2년 가면서 지적으로 이끌어주고 너희들 그런 교육을 시켜가면서 너가 이 사회가 뭔 줄 알아가면서 이렇게 끌고 왔다면 10년 가면서도 이 직장이 얼마나 고맙고 이 재단이 얼마나 고마운 내 존재인지를 알면서 간다면 요런 소리 안 하죠. 평생 동안 같이 가려면 말이죠. 같이 가려면 차근차근히 우수해져야 됩니다. 우수해져요. 오래 있는 사람은 오래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우수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질량 좋은 거를 자꾸 창출하면 당신은 못 내보내요. 이 회사에 영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질이 높은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모시고 가야 될 분이란 말이죠. 그럼 평생 직장이 아니고 우리 재단의 보물이에요. 그건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장 소리 좀 나. 나 이 소리 들으면 머리 지나. 우린 가족이 돼가는 거예요. 가족이. 이게 국제사회에 큰 일을 하려면 많은 가족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그룹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국제적으로 큰 일을 하려고 지금 이걸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누가 못 가르쳐주고 정리를 못 해줬던 거죠. 그래갖고 지금 그룹이 전부 다 축소되고 있죠, 지금. 축소될 거 말라고 그룹을 이만큼 키워서. 이만큼 키워가지고 이것이 할 일을 못 찾아갖고 지 기능을 못 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인자는 그룹 파괴가 돼요. 그룹 파괴. 그러면 큰일 하기는 걸렀다 이래 되는 거예요. 각 분야들을 막 같이 만지며 그룹을 키우는 거는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걸 갖고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큰 일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걸 갖다 그룹이 키워가지고 이걸 막 아주 보존하기려고 막 이걸 막 쩔쩔 매고 가져가다 보니 힘이 떨어져 갖고 지금 그룹 파괴가 되고 있다니까. 그룹 파괴. 그래갖고 중견기업으로 바뀌고 있어 지금. 그룹 해체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이거 안 보이나요 지금? 이름만 그룹이야. 이름만 지금은. 이제 가면 갈수록. 1대가 2대가 노력을 해서 이만큼 확장시켜놓은 이것을 이 그룹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3대가 물러받으면 이거 전부 다 쪼개가지고 전부 다 팔아버리고 알짜배기만 가져가겠다고 수입을 보려고. 그게 그렇게 되게 놔둘 거냐. 팔 띄고 다리 띄고 머리만 남겨놓고 몸뚱아리 없이 이게 돌아갈 것 같으냐. 반푼도 없는. 그럼 뭔가 한참 착각을 해요. 이게 분리되면서 너희는 집안 폭삭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1대, 2대, 3대가 자기 일을 잘했을 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족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1대가 뭘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완성인지, 2대가 뭘 하고 뭘 완성해야 되는지, 3대가 뭘 하고 뭐를 완성해야 되는지 근본이 없어. 이 근본을
돈을 못 내놓고 보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뭐 부자 세습을 한대나. 이건 세습으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3대까지는 이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3대에서 완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습이 안 돼요.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호 체제로 운용을 하고 이 집안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영웅 집안으로 남아서 귀족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을 운용을 하면서 이 기업은 전부 다 인재들이 운용하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4대부터는 이것이 이 사회로 돌려주는 아이고 멍청한 그룹 해체하라고 지금 이러면요 우리는 하다가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 이게. 인류에서 새로운 법이 탄생하고 새로운 성공이 일어날 텐데 다 가지도 못해갖고 전부 다 국민들이 그냥 전부 다 매가지 잡고 전부 다 끌어다 내리기만 했지 도와준 놈이 있나 이게. 그게 지식인이란다 참말로. 헐뜯을 줄만 알지 그걸 바르게 하게끔 할 줄을 그런 거는 노력을 안 하고. 역사적인 사명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벌의 잣대를 갖다 대갖고 지식인들이 내가 지식인이라 합시고 한쪽으로 생각하는 걸 갖고 그렇게 끌어내리고 사회를 파괴시키면 그 결과는 어려움은 백성들이 다 겪는다는 걸 알아야지. 백성들은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지만 그러한 이 조직이 거대하게 마련되고 이것이 백성들의 피와 땀이에요. 이게 빛나게 돌아가게끔 완성시키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덩신들 참말로 이게 평생 직장 소리 하지 마요. 대한민국은 직장이 없어요. 너희들 소속이 있고 너희들 조직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 어떤 환경을 받을 수 있고 네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는 있어도 사회대학이에요. 이게 현장에 뇌를 발전시켜주는 직장 소리 하지 마. 직장 소리 너무 그런 노동자 노예 같은 소리 하지 마 제발. 이렇게 만들려고 7,000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이 희생을 한 게 아니에요. 나도 조금 덜 됐나 너무 흥분하고. 평생 직장 소리 하지 말아요. 예? 내 실력을 갖추면 어디서든지 내를 필요로 해. 왜 거기에서 빌붙어 있는데? 예? 내가 여기 빌붙어 있도록 해달라는 소리잖아. 비굴한 거죠. 실력 없으면 나와야지. 내가 고생을 하고 거러지가 될지언정 실력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지. 딴 사람이 또 갖추고 그러지. 당신들이 내 먹고 살 것만 생각을 하고 앉았고 그게 어째 윗사람이 되고 평생을 그 집에 그 아주 문어다리를 갖다가 붙들고 늘어져라 아주. 니 죽고 내 살면 그게 왜 가능하노? 니 죽고 내 살면. 우리 개념 바꿉시다. 제발 좀. 그리고 우리 연구 좀 하자. 진짜 이 사회가 웃으며 살고 진짜로 복이 넘치고 우리 민족이 환하게 웃으면서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시대 한번 열어보자고. 이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건 답은 아니거든. 나는 이해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이 환경을 왜 그러느냐를 내가 설명을 해 줄 테니까. 우리는 서울대학에 갔는데 내가 배울 걸 여기 오면 다 배울 줄 알았어. 근데 서울대학에 좀 1, 2년 다니보니까 여기가 좀 약해. 그러면 서울대학 끝날 때까지 여기만 내가 보고 있을 건가? 다닐 건가? 1년 1년 내 젊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텐데 그러면 내가 다른 학원에도 좀 가고 다른 학교도 좀 너무 다 보고 이래가 저쪽에가 배울 게 더 많다 이러면 저쪽이 탐나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장은 사회대학원이에요. 내가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요 들어가갖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바라는 게 여기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데 지금 눈을 돌리는 거예요. 딴 학교 가려고. 그러면 딴 학교도 네가 바르게 좀 알아봤냐. 물론 5년 동안 여기서 하면서 다른 거를 또 알아봤겠지. 그러면 다른 데는 판단을 좀 더 잘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옮겼다. 옮겼으면 거기에는 여기처럼의 생각을 하고 갔다면 거기에서도 적응을 못합니다. 여기서도 또 딴 데로 옮겨야 돼요. 너는 옮기다가 수평으로 옮기다가 인생은 20년 30년 끝났다. 발전 못하죠. 옮기는 거는 수평으로밖에 못 갑니다. 옮기는데 발전하면서 옮기는 거는 이야기 되죠. 여기보다 질이 더 좋게 내가 갖출 수 있고 환경이 더 좋은 질량으로 얻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데라면 옮기십시오. 하지만 그게 아니고 페이 조금 더 준다라고 해갖고 옮긴다면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 3년, 5년 하니까 요새 좀 임금이 좀 짜고, 옛날보다 작게 주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주는데, 사회가 필요한 거를 쓰기에는 사회는 필요한 걸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조금 그만큼 다 안 주니까 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좀 작게 주니까, 돈을 더 벌려고 투잡을 한다. 돈을 더 벌려고. 이거는 네가 돈 벌러 다니니까 그때는 아무거나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해도 됩니다. 근데 직장은 돈 벌러 가는 데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 가는 것은 그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네가 성장판이 클 동안에 젊은이는 성장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판이 멈추어요. 그동안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성장판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을 때는 모름지기 나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네 질량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판이 다 끝나고 나면 어차피 사회로부터 너는 면접을 받고 자연으로부터 시험을 쳐요. 시험 칠 때 보면은 나는 전부 다 실패를 해가지고 전부 다 사기당하고 농락당하고 뭐 이상한 일을 겪고 이래가지고 네가 젊음을 이렇게 시간 보냈던 게 전부 다 헛수고가 돼가지고 나중에 40대 돼갖고 다 쳐져요. 성장판이 움직이는 게 30대입니다. 10대 성장판이 틀리고 20대 성장판이 틀리고 30대 성장판이 틀려요. 요 세 등분으로 성장판이 다 성장을 하고 나면 40대는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40대는 성장이 아니고 요 때는 정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질을 만지내느냐예요. 성장을 더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자연의 법칙을 좀 알아야 돼. 우리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지금 잘못하는 게 이 건물이 인공이라고 해갖고 자연이 아니고 이걸 공예라 그러는데 이게 자연이에요. 이게 자연은 변하고 변하는 만큼 우리가 물질을 변하게도 하고 이걸 갖고 작품을 만들어 갖고도 변하게 하고 이것이 곧 자연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연의 운행의 법칙에 인간이 성장하는 것이 10대, 20대, 30대까지 성장을 하는 성장판이 움직입니다. 40대는 성장판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지만 줄어든다. 줄어든. 우리가 마음껏 성장을 한 게 지금 100%가 성장을 하는 판이 움직였다면 30대까지고 40대가 되면 성장판이 30% 줄어듭니다. 그럼 50대가 되면 얼만큼 줄어드냐? 성장판이 70%가 줄어들어요.
30%만 남아있는 것 갖고는 우리가 젊을 때 성장하는 판하고는 180도로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30대까지 무엇을 하며 10대는 무엇을 하며 20대는 무엇을 하며 30대는 무엇을 해갖고 40대는 무엇을 하는 기간이며 50대는 무엇을 하고 60대는 무엇을 하고 이게 백세 인생의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시간에 자기가 할 거를 잘 하게 해줘야 그것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살기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못 짰다라는 거죠. 직장도 그렇게만 정확하게 잘한다면 거기에서 거기에 맞게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젊은이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성장을 잘 시켜나시면 오늘 같은 소리 안 나와요. 그러면 이때까지 못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그래갖고 우리가 그걸 바르게 잡으면 인류의 국제사회에 이것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마어마한 국제사회 물결이 움직이죠. 이것이 이 나라를 우리 국민을 빛나게 할 것이다. 요런 게 연구예요. 요런 게. 이제 연구의 이제 폭이 자꾸 이제 좀 넓어지죠. 깊어지고. 요런 거를 우리는 연구해야 된다. 누가? 교수님들이. 응? 교수님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각 분야에. 이분들이 교수를 왜 놔두냐면 아들 칠판에다가 내가 책 보고 책 본 것만 자꾸 딸딸 앓기주라고 교수가 아니고 연구하라고 교수예요. 연구하라고. 각 분야의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직장인들하고 가서 살아야 돼요. 내가 박사 자격증까지 준 거는 논문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직장에 갖고 직장인들하고 소주도 마치가며 이야기도 해보고, 판해보고, 이러면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을 연구했으면 10년 동안 연구한 이 차트가 달라요. 학교에서 책 보고 자꾸 뒤지면서 이래 생각했다가, 조금 다 본 걸 갖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그대로 쓰는 게 연구가 아니고, 현장에 가야지. 현장에서 좀 뛰어야지. 이 등신들이 있죠. 백성들은 쇠가 빠지게 지금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답을 못 찾아갖고 정리를 못 하는데, 앞으로 지금 박사들이고 지금 교수들이 하는 일이 직업이 제일 빨리 없어질 직업이라고 그걸 지금 입으로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나태하게 있어.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왜 할 일이 없는데 그 박사를 만들어갖고 그 많은 백성들의 피와 땀을 흘리고 희생을 해갖고 박사가 되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서 공부를 시켰을까봐. 인자는 때가 됐고, 인자는 이 때가 더 늦춰도 안 돼. 이 사회에 그렇게 아주 질 높은 사람들이 자리가, 네가 쓸 자리가 없어져. 그건 네 자리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앉아있다면 다 없어지는 게라. 조금 있으면 곧 나와요. 이 몇 년 안 걸려. 인공지능이 요만한 게 나와갖고 박사들이 가르쳐 줄 거 여기서 다 이야기해줘요. 일마보다 뭐네. 요새 실실 나왔죠. 철이 음악 들려줘. 베토벤 거, 이렇게 하면 베토벤 전문으로 공부한 놈보다 훨씬 잘 풀어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교수들 일자리는 한 방에 없어져요. 근원 공부는 학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하지. 학생들 볼모를 잡고 뒤처지게 해놔갖고 봉급 따박따박 받아먹고 빨대 꼽아 니 먹고 산게 좋겠다. 국민이 무식해야 우리가 빨대 꼽을 때가 많대나. 참 세상이 왜 이리 됐느냐. 좀 너무해서 미안하고, 우리가 발전하자고 하나서 발전하자고. 각 분야가 지금 우리가 발전해야 돼요. 어떤 분야든지 전부 다 좀 어디서 딱 맥히가지고 한 발을 못 올라가는 거야 지금. 조금만 노력하자. 조금만. 우리가 2, 3년만 딱 해갖고 열당 해갖고 노력하는 게 나오면 여기서 콘텐츠들이 나오는 게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나오게 해줄 테니까 같이 하자. 이해돼요?
우리가 일본이 그랬듯이 일본은 모범적인 기업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우리는 국제사회도 다 알고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일본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1차적이고 2차적까지는 모범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1차가 어디냐? 30% 40% 가는 데가 1차예요. 사회 성장하는데. 그럼 2차는 어디냐? 70%까지 가는 데가 2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 지금 100% 갔을 것이냐? 잘한 거냐? 2차까지 가는데 잘했죠. 근데 우리 인류 사회는 뭐를 기다리냐? 일본도 기다리고 있는 게 바른 기업은 무엇인가? 아직 연구하고 있어요. 바른 기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바른 줄 알았어. 미쓰비시도 바른 줄 알았어. 근데 바른 줄 알았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념을 가지고 했던 이 공약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공약은 70%까지예요. 근데 이 사회는 70% 넘어서 80%를 원하거든요. 이게 일본이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직장이라는 일본이 70%까지 가는 거를 성공인 줄 알고 그랬는데 70% 넘으니까 평생직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70% 넘으면 어떻게 되냐? 질을 요한다. 질. 열심히 하는 걸 요하는 게 아니고 질이 높아지는 걸 원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삼성이 그렇다라고 하죠. 일본처럼. 일본하고는 조금 변화가 있는 시대에서 삼성은 왔으니까. 그렇게 좀 다른 방법은 같지만 똑같은 겁니다. 시대적으로 다른 방법이죠. 근데 이 삼성도 70%까지 올 때까지는 국민한테 인기가 최고 높은 회사가 삼성입니다. 근데 70% 넘어가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여기에서 70%를 못 넘고 70%에서 너무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이래서 삼성이 이제 신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딴 데보다는 제일 낫다지. 왜? 돈을 많이 주고 시설 잘 해놨고 대우가 개한께 인프라가 있는 거를 해놨으니까. 요거지 지금 삼성 또 선호 안 한다라는 거죠. 70%를 넘구는 회사가 없다. 인류에. 돈을 좀 더 주는 건 70% 넘어간 게 아니에요. 미국 회사 들어가니까 돈을 많이 주더라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 대신. 한국에서는 돈을 작게 주는 것은 한국에서는 미국만큼 돈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곳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가 그런 회사 다니려면 그런 회사에서 차 타는 것도 달라야 되고 옷 입는 것도 달라야 되고 옷 입고 요쪽에 뿌르치도 요 딱 매는 게 달라야 돼. 그러고 회사에 탁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돈 주는 게 다르죠. 먹는 햄버거도 달라야 돼. 우리는 싼 거 가갖고 먹어도 되지만 저는 싼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 회사 다니려면. 품위 유지. 그 비용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받는 만큼 내 품위도 높이 줘야만 그 회사가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질 높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책임 있는 뭐를 갖다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데가 일본인 줄 알지만 일본은 어디까지 오는데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직원들이 환경이 좋고 대우가 좋으려면 기업에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기업에서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업을 또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누가 그 앞에서 이끌어 줘야 되느냐? 정신적인 지도자들, 또 이 사회의 박사님들,
요런 분들이 기업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항상 찾아서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기업인들이 지금 바르게 못 가고 힘들어 하는 거는 이 분야들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겁니다. 언젠가 이 분야들이 해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30% 왔을 때, 30%까지는 저거 멋대로 가도 돼요. 30% 갈 때는 저거 멋대로 가도 되는데, 이 이제 30%에서 40%에 되는 10% 이거는 과도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50%로 갈 때, 여기서 70%까지 오는 데는, 요 때는 저거 멋대로 돼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정신적인 지도자들도 나를 좀 안정시켜주고, 주위에 조금 같이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70%까지는 왔어요. 삼성그룹에도 이건희 회장님한테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같이 찾아가서 뭐 집안에도 뭔가 어려울 때는 뭐 보살펴주고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때까지는 활동을 많이 했고 박사들도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분들이 정신적인 뭐를 한다라고 하는 도인들도 무당들도 합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전부 다 붙어갖고 그 기업이 그만큼 일날 때까지는 다 빈 곳을 메카주감에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5대까지 갈 수 있는 70% 성장할 때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이 책사들도 다 붙었죠. 이게 모든 이 사회에 자기 분야에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붙어서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70%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멈추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15년, 20년이에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까지는 잘 왔다니까 안 왔다 그러나 전후, 그죠? 2차 대전 이후로 딱 몇십 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커버렸어요. 그 뒤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5년, 20년이에요. 왜 못하고 있냐? 왜?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까지 실력이 다 해요. 응? 여기 다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못 이끌어줘. 그래서 그분들이 표류를 하기 시작을 해. 더 정신적인 지도자를 찾아서. 산만리. 이래. 더 정신적인 지도자를 찾아서 산만리. 단위도 인연이 없는 겁니다. 이래가 이분들이 다 자포자기를 해. 이래가지고 자포자기 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겪나. 깜빵에 가. 청문회 끌려가고. 편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하니까 편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 회사를 지키려고,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지혜가 모자라니까 편법으로 해가 어떻게 해서든 이 회사가 안 망하고 지키갖고 우리 직원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가다가 전부 청문회 끌려가고, 교도소 가고, 안 갈라고 변호사 살고 막 시비 갖다 대갖고 그 창피는 다 당하고 이제 개고 나왔어. 또 왜 할 건데 이제. 회사 접어가는 길밖에 없죠. 이제는 대기업들이 회사를 하나하나 접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운용하는 방법에 이 실력 갖고는 그걸 못 이끌고 가게 돼 있다.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면 더 이상 못 가게 돼 있다. 왜? 정신적인 지도자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선지식을 못 만났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표류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표류하면 인류가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조금 알아둬야 돼요. 2차 대전 이후로 성장판을
터뜨린 나라예요. 성장판. 7,000년 동안 압축을 해놨다가 이 세포들을 압축을 시켜서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가지고 2차 대전 이후로 성장판을 딱 터뜨려 놓은 나라예요. 이 성장판이 올라가는데 몇십 년 만에 인류의 어깨를 같이 나눌 수 있고, 이 성장판이 올라가면서 70%까지 올라온 거예요. 딱 몇십 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 세계가 쳐다봐도 기적이에요. 이게 멈춰 서버렸다. 왜? 요 위에는 질이 다른 거예요. 이게 크는 거하고 요 위에는 질이 다른 거라니까. 이거는 직접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류사의 걸 가져와갖고 우리가 만지면서 스스로 크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부터는 직접 운용을 해야지 이것은 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가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큰 스승이라는 이런 선지식을 못 만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찾아오세요. 내가 그 역할을 못하면 나를 혼내고,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같이 풀어가자. 나는 인제 세상에 나왔어. 인제 남들 호강 누리고 전부 다 성장을 할 때, 나는 17년 동안 이 세상을 만지기 위해서 나는 훈련받고 인제 나왔어. 거러지가 나왔고 비메이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내하고도 한번 해보자고. 내하고도 한번 해보자니까. 인자는 답이 없어요. 70%서 요 위로 올려서 아주 빛나는 인생, 빛나는 대한민국, 빛나는 기업인을 만들어 볼 것인가? 또 여기에서 뭔가 자구책을 찾아갖고 견디려고 환장하게 만들 것인가? 그러다 다 무너져요. 대한민국은 엄청난 보물을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지식인을 다 키워놓고, 이 나라에 가진 소질을 다 배양해놓고, 이 나라의 환경을 다 마련해놓고, 인류 사회가 연결을 해갖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다 만들어놨고, 기본적인 걸 다 지금 이루어 놔놓고 요 한 단을 넘어가는 패러다임을 못 찾고 있는 거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근본을 못 찾고 있어. 이거 찾아가는데도 시간도 걸리지 않고 다 풀어줄 테니까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니까. 내가 당신들을 찾아갈 수는 없잖아. 당신들이 나를 찾아와. 내를 찾아왔고 실망하게끔 절대 안 할 테니까. 당신들을 집안을 빛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웃어야, 진짜로 아주 즐거워서 웃어야, 그래야 백성들이 웃음이 나오고 밝아지는 거고 이 나라가 빛나요. 지도자들을 질책하려고 들지 말고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살려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 대한민국을 들고 나갈까 생각을 해야지. 내 살라고 지도자들 깔가 뜯으면 다 같이 죽어요. 깔가 뜯다가 대기업 지금 두세 개만 문 닫아봐요. 오해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대기업인들 경기도 참 좋다 그랬다. 이만큼 인기 없어갖고 그만큼 헐뜯고 백성한테 인기도 없는데 말라고 운용하나 다 문 닫고 치 아프지.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 백성은 죽어나요. 에? 지식인들 한 불에 입 열지 마. 사회는 헐뜯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를 보완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야. 이제 이런 일을 만들어 갈 테니까 걱정은 너무 안 해도 됩니다. 이걸 우리가 두드려 보자는 거지.
대한민국만큼 희망이 있는 나라는 인류에 없어. 멋진 세상인데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거는 100% 팀장의 실력 부족으로 해가 맥히가 있는 거지. 아까 저기 이제 상사하고 계급 띄나놓고 뭐 하자고 맞짱 뜨자고 뭐 이게 나오는 게 그게 지금 이게 수직에 실력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팀이 있는데 팀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이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는 팀장이 제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기 실력이 없는 겁니다. 아래 사람을 뭐라 하는 법칙은 이건 무조건 잘못되거든요. 이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 아래 사람을 이끌고 있다면 그 실력이 있어야 되고 아래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실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없으면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의논해라. 밑에서 위로 의논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위에서 의논해라. 의논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원리는 의논을 해가지고 30%가 여기서 뭔가 활성화를 찾았다면 이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팀원들을 칭찬을 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다. 내가 의논거리를 내놔놓고 100% 나오기를 바라지 마라. 그거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30%.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비유로 조금 하면은 이제 공부가 더 쉬울 텐데, 정부에서도 우리가 이게 정권을 잡아 있는 주체가 있고, 여기서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업에도 우리가 이 직장에서 이렇게 뭐 노동자들이 기업에 바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지금 100%를 들고 잘 짜갖고 해달라 그러는 거죠. 해달라고 했을 때 얼만큼 이루어져야 정상이냐? 30%를 해주면 정상입니다. 그래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100%를 바라면서 내놨는데 100%를 관찰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적이 된다. 적. 요래 되는 거죠. 그러면 70%를 관찰시키면 어떻게 되냐? 상처를 입고 관찰시킨 거다. 이 값의 질량은 이제부터 처리되고 나서 시간이 가면서 너희들이 또 손해를 보는 이것이 정확하게 너희들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힘이 있는 데에서 이걸 인자 처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너희들은 꼬스르니 그것을 다 맞아야 되게 때가 있다. 요거예요. 자연의 법칙의 운행이라는 것은 지금 힘이 약한 데서 힘이 있는 데다가 무언가를 요구를 할 때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이 프로테지의 30%를 이루어내는 걸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됐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이걸 해준 것만 해도 고맙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하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성숙해지고 나서 또 30% 이루어지고 이게 성숙해지고 나서 또 30% 이루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100%를 지금 바꿔내라고 하면은 이거는 뒤흔들어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체제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이루어진다. 요래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지금 잘 안 돌아갈 때 바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걸 가지고 위에 상사가 이런 거를 짜낼 줄 알아야 됩니다. 실력이 없다면 의논할 거라도 꺼내가지고 팀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거리라도 우리가 창출을 해서 이걸 내려가지고 이걸 조금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고맙다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끌고 가면 여기서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 걸 또 할 수 있습니다. 요 성숙한 바탕 위에 또 그 다음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이걸 관찰하려고 드는 건 욕심이다. 그래서 이제 팀을 이끌 때는 실력 있는 자가 위에 앉아 있을 때는 절대로 불상사가 없고 이게 맥히는 법이 없고 정지돼 갖고 헤매는 법이 없다. 근데 팀의 수장이 지금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맥혀 있으니까 요 때는
의논해갖고 풀어서 아래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아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내가 위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자리가 위에지 실력이 위에가 아니었었다라는 걸 인식해가지고 여기서 잘 이끌어가면서 발전을 할 때 또 실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됩니까? 회사에서 내 동료들한테 뭔가 많은 걸 바라지를 마세요. 회사 생활의 근본은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다.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시키는 거를 시키만 주면 좋아요. 시키는 게 내가 할 일이 됐으니까 이거를 하면 좋은데 이걸 자꾸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시키는 걸 시켜주면 그걸 하면서 많은 걸 옆에 상황들을 내가 익혀나갈 동안에 시키는 일이 몇 번 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와요. 시키는 일이. 처음에 내가 회사에 입사를 하면 누군가가 뭘 시켜요. 가르치기도 하고 요거는 네가 이 상황을 읽을 때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요런 걸 시키고 해서 그걸 하고 시키니까 또 그걸 하고 요렇게 하면서 상황을 읽어갖고 내가 이걸 찾아서 할 줄 아는 이런 게 됐을 때 시키는 일은 줄어들고 내가 할 일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만들어서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이제 자기 자리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시킨다고 기분 나빠하면서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네 일을 못하니까 시키는 일을 자꾸 하는 것이고 그걸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지금 그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네가 실력이 없어갖고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나가든지 여기에서. 안 그러면 내가 밤잠을 안 자고라도 회사에 무언가를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여기서 할 일을 내가 찾든지 해야 되지. 남이 잘 때 다 자고, 남이 놀 때 다 놀고, 남이 밥 먹으러 갈 때 밥 다 주워 처먹고, 그하고 지금 내가 이 실력 없는데 여기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직장에 처음 갔을 때는 내가 부지런해야 되고, 남이 이게 심부름을 안 하고 하는 거를 내보고 시키면 얼른 좋아서 해야 돼. 처음에 갔을 때는. 왜? 네가 할 일을 못 찾잖아. 시켜주는 게 고마운 거라. 그래갖고 안 시켜도 커피 따라가 가져가고 네 호주머니 털어가. 그러면 더 좋다 그러지 이제. 그래 가면서 조금씩 신용도 얻어가면서 관계를 잘해가면서 내 할 일을 찾아서 이걸 해나갈 때 전부 다 네가 그 한 거를 박수 치주고 거기다 힘을 실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네가 노력을 안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법칙이 없다. 지금 오늘날 이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오늘날 잘못하면 정확하게 네가 어려워지고 네가 할 일을 찾아서 잘하면 전부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내가 어렵다면 분명히 네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네가 요새 재밌다면 잘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요거지. 대한민국은 네가 잘하는데 네가 어려워지는 사회가 아닙니다. 네가 잘하면 네가 아주 재밌고 또 더 잘하면 즐겁고 즐거운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두기에 있는 거예요. 재밌는 시대에서 좋은 시대에서 즐거운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가독에서 못 넘어가는 겁니다. 즐거움하고 기분 좋은 건 틀린 거예요. 이걸 못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즐겁게 살아야 되는 시대에 너무 오래 가다가 보니까 재밌는 것도 없어지고 뭔가 전부 다 없어지고 즐거운 길로 안 가면 너는 계속 힘들어지는 사회가 대한민국입니다. 시대적인 거죠, 지금 이게. 내가 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거죠. 누가 못 가르쳐줘서 못 이끌어줬든 어쨌든 간에, 시대는 멈춰있지 않는다. 시대는 발전을 요하고,
이 발전해갖고 가야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즐겁고 기쁨도 오는 것이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즐겁게 살아야 되는 시대. 그러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즐거우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만 즐거움이 오는 거다. 내를 위해서 일을 하면 즐거움은 절대 안 온다. 요 답만 일단 우선간에 던지 놓으면, 즐거운 시대와 좋은 시대는, 내가 기분 좋고 좋아하는 이런 시대는 내한테 뭘 주면 좋아하는 거죠. 모질할 때니까 내한테 뭘 주면 좋아. 다이아몬드도 이만한 거 주니까 좋은 거죠. 좋아. 이건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걸 보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이만 걸 주면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즐겁다 뭐네. 즐거움도 맛 안 본기, 기쁨도 맛 안 본기, 행복하대요. 이거 어디서 나온다는가 몰라. 행복이라는 거는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행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즐거움도 안 왔는데, 우리는 지금 즐거운 시대를 못 가갖고 지금 이렇게 미치겠는데 행복하다니 없어요. 응? 그는 아주 기분 좋다지. 아주 기분 좋다. 최고의 기분이 좋을 때 좋아 미치겠다는 겁니다. 좋아서 미치겠다고. 그까지. 근데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나고 즐겁게 살아야지만 내가 숨통이 터지고 아주 이제 기쁜 사회로 갈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타인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절대 즐거운 일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월급 많이 받으려고 가는 거는 즐거움이 절대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우를 더 받으려고 드는, 내가 욕심이잖아. 이건 절대 즐거움이 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좋은 일이 올 거냐? 안 온다. 이제 좋은 시대는 끝났으니까 즐거운 걸 찾아라. 즐거운 게 오면, 좋은 거는 네가 안 찾아도 그 안에 저절로 들어있고, 이제 즐거운 일을 해야 돼. 즐거운 일이고 타인을 위한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에 명분이 있고, 이 상대들한테 명분 있는 일을 해야지만 상대를 위한 게 된다. 네 생각으로 상대를 나는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네 생각이고, 상대들한테 명분 있는 일을 해서야 되는 거다.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해도 명분을 찾아라. 저 사람한테 돈을 내가 꾸어줘도 명분을 찾아서 꾸어줘야지만 사고가 안 난다. 내가 누구한테 협조를 받아도 명분 있는 걸 만들어서 협조를 받아라. 요래야 어려움을 안 겪는다. 명분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어디 가서 월급을 좀 많이 받으려면 내가 명분을 가지고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후기, 그죠? 정기와 후기의 이 운행 법칙의 차이다 이 말이죠. 어떤 일을 해도 명분 없는 일을 할 때는 이거는 바르게 된 거는 아니지만 우선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하면서 명분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 그죠? 그게 이 대한민국 사회는 명분 없는 짓을 하면 네가 어려워진다. 요거만 이해를 하면 돼. 이해됩니까? 생각하십시오. 경우에 따라서 내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도 답도 아니고, 안 따라야 되는 것도 답도 아니고,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를 내한테 이야기한 거는 아니니까, 항상 이거는,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닐 때는 내한테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거 분별을 잘해서 어떤 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직장에 저 상사하고 일하기 싫어. 그러면 던지고 나와 버려야 됩니다. 근데 던지고 나올라 하니까 월급이 없어져.
월급 때문에 해야 된다면 그것도 우순간에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경우입니다. 경우라는 게 지금 네가 돈이 필요해서 여기 있다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따라야 돼요. 어떠한 요구를 해도 따라야 되는 게 경우다 이 말이죠. 내가 이 돈을 지금 벌려고 왔잖아. 그럼 돈은 벌어야 되잖아. 그러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도 네가 거기서 분별하지 마라. 돈 벌러 왔지 분별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먼저 짚어보라는 거죠. 이 상황이 내가 돈 벌러 왔으면 분명히 그런 일도 오게끔 돼 있다. 돈 벌러 왔으니까 터무니없는 요구도 분명히 한다. 내가 만일에 돈을 이게 받아가는 것도 내가 한 15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 환경으로 만일에 270만 원 받고 있다. 그러면 터무니없는 요구는 분명히 그만큼 질량이 오게 돼 있다. 요래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는 법칙은 대자연에 절대 존재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하지 못하고 지금 취하고 있다면 그만한 무게로 내한테 뭔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도 감수하고 내 체면 꾸겨지는 것도 내 삐리쁘고 또 내가 이게 뭐 자존심도 내 삐리쁘고 뭐 고고한 뭐 도도한 것도 내 삐리쁘고 따라야 돼. 네가 필요한 건 돈이잖아. 돈을 얻고자고 한다면 비굴한 것도 해야 돼. 그게 경우인 거라. 그러면 나는 돈이 필요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죠. 아닌 건데 여기 경우에 사람은 자기 조건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고 이야기할 게 없는 것이다. 어떤 때는 비굴하게 살아야 잘하는 겁니다. 비굴하게. 어떤 때는 비굴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다른 거다 이 말이죠. 누가 잘한다 못한다는 옆에서 보고 이야기하지 마라. 저 사람 환경을 아느냐?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없으면 당장에 내가 식솔들을 굶겨 죽여야 되는 일이 있다면 비굴해도 해야 된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 깊이를 모르면 그 사람한테 돌질하지 마라. 이런 거죠. 사람은 어떤 짓도 하는 동물입니다. 내 환경에 맞춰서 놈한테 돌 던지면 안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 가지를 갖고 물었으니까 그 답을 푸는 거는 그렇게 풀어가면 됩니다.